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오는 4월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합니다. 주력사 현대중공업의 기업 분할 등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 재계 CEO 동향에서 살펴봅니다. 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더 위축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가 석 달 연속 추락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부터 정리하죠. 코스피가 지난달 24일 내줬던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6,5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에 마감하며 600선까지 내렸습니다. 지난달 1,13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10원 90전 급등하면서 1,140원대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강경 발언으로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합니다. 대신증권 나와주시죠.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오늘 롯데그룹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롯데쇼핑이 7.3% 하락한 21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결정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시사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롯데쇼핑은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오늘 주가 하락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미래컴퍼니는 5일 연속 강세를 보이며 3.8% 상승한 3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래컴퍼니는 디스플레이 패널 강도를 강화시키는 엣지 그라인더 장비 업체로 2016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신규 사업인 수술용 로봇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기대감으로 5.0% 상승한 81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원드 콩그레스에서 2017년 인공지능 플랫폼인 클로발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은 자회사 라인과 함께 연구 개발 중이고 또 포털 서비스와 메신저 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미전실 해체를 공언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래전략실이 완전히 해체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됐는데 58년 만이죠? 네, 미래전략실은 1959년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비서실에서 출발합니다. 예.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이름을 바꿨고 2006년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정려가 드러나자 삼성은 구조본을 축소키로 했습니다. 이후 전략기획실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가 줄었죠. 2008년에는 삼성 특검으로 수조 원대 차명계좌 운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소된 뒤에는 경영처신안이 나오면서 전략기획실도 해체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막후에서 조정 활동은 계속됐고 삼성은 2010년 전략기획실을 부활하면서 지금의 미래전략실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미전실은 맡은 사람들은 그룹의 2인자로 이학수, 김순택, 최지성 부회장이 차례로 맡았습니다. 해체된 미전실은 전략, 기획, 인사, 법무, 커뮤니케이션, 경영진단, 금융인류화 등의 7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계열사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7개 팀의 역할과 임직원들은 각 계열사로 권한의 유인과 함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삼성이 패스트 팔로워에 위치해 있을 때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많은 부분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는 일사불란한 시스템보다 투명하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전실의 의사결정은 권한은 있지만 책임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때때로 이번 사건처럼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세선 실천으로 삼성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의 미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삼성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 분할을 결정했어요. 이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분할 기일은 4월 1일이고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분할 법인들은 변경, 재상장 등을 오는 5월 10일쯤 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의 4개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이미 현대그린에너지와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말 현물 출자 방식으로 분사했습니다. 회사 분할 후 현대로보틱스가 지주사를 맡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신규 순환 출자 고리를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 이후엔 현대중공업에서 시작하는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게 되는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6개월 내인 10월 1일까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분 구조가 변하게 되면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지분 구조가 복잡한데 어쨌든 변화가 되게 되면 경영권 승계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경영권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지분 구조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주회사가 될 현대로보틱스의 분할 후 자사주 13.37%의 신주 배정을 받아 현대중공업, 일렉트로닉스, 건설기계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이들 회사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현대로보틱스는 지주회사이고 지주회사에 대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오너입니다. 따라서 미포조선이 보유할 로보틱스 지분 7.98%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매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 이사장은 분할 후 자신의 자동 배정받은 지분 10.15%를 합쳐 총 18.13%를 확보하여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창업주 2세인 정 이사장이 자신의 자녀들, 즉 지분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장남 정기선 전무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정 전무는 현대중공업 주식 617주를 보유 중인데 이마저도 직접 매입이 아닌 자사주 상여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지분율이 극히 미미한 정 전무가 향후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한다면 지금처럼 경영 참여 외에 실질적인 지분 승계를 첫 발을 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분의 본격 확대에 필요한 자금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3월 주주총회에서 주요 대기업들은 대표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정이 다 돼 있는데 자, 이번에 교체되는 CEO들 조사했다면서요? 네, 제 CEO 스코어에서 이번에 국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264곳의 대표이사 교체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예. 연말부터 최근까지 단행된 30대 그룹 인사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는 고작 17%만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명당 1명꼴로 전년도에 비해서 1.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연루 사건에 시달렸던 롯데그룹은 대표이사 교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6개 계열사 21명의 대표이사 중 무려 9명, 43%가 교체되었습니다. 30대 그룹 중 최대 교체 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로 총수의 부재에 빠진 삼성그룹은 단 2명만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롯데와 수주절벽에 시달린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룹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의 부재로 대부분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한편 효성의 이상원 부회장이 15년, LG생활건강의 차수경 부회장이 12년 등으로 3번 이상으로 연임하면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영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으로 마비된 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오늘 낮 12시쯤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전체 언어로 된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가 모두 다운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면세점 사이트는 3시간여 뒤인 오후 3시쯤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른바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 감소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승용차 판매액은 지난해 하반기의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연말에 종료된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승용차가 포함된 내구재 판매액은 지난 1월 4.5% 줄어들었습니다. 화장품과 차량 연료 판매액이 감소하면서 비내구재 판매액도 1.9%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화장품의 경우 저가의 설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리면서 설 대목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전체 소매 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2.2% 줄어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매 판매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달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입니다. 예전보다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체감이 되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그냥 막 사던 것도 이제는 조금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사게 되더라고요.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 11월 0.3%, 12월 0.5% 감소한 데 이어 1월에는 감소폭이 4배 이상 커지면서 소비 위축이 점점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3개월 연속 감소하였는데요. 소비 심리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에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업태별로도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판매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던 지난 1월의 설 특수는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대표이사 직속으로 글로벌 품질 혁신실을 새로 만들고 삼성중공업 생산 부문장인 김종호 사장을 실장에 위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김종호 사장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제품 사업 전반에 걸친 품질과 제조 혁신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신임 실장은 지난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6년 2월까지 근무했으며 같은 해 3월 삼성중공업으로 옮겨서 올해 2월까지 생산 부문장을 맡았습니다.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LG G6 출시를 앞두고 모두 45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예약 판매를 실시합니다. 예약 판매는 오늘부터 9일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진행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가까운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G6가 외부 충격에 잘 견디도록 설계됐고 화면의 둥근 모서리도 외부 충격을 분산시켜 내구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운영하던 LPG 충전 사업이 SK가스로 넘어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SK가스의 LPG 충전 사업과 충전소 유형 자산을 3,100여 원에 양도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동부대우전자가 중국 현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협력업체 47곳의 대표들이 참석한 2017 협력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GM이 쉐보레 국내 도입 6주년을 맞아 이달에 아베우와 말리부 등 6개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지난해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른 할인 프로그램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국GM은 이번 추가 할인에 정부의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혜택까지 합하면 최대 440여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이 오늘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이렉트 전용 보험몰을 열었습니다. 이 전용 보험몰에서는 암보험,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 2종과 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적하보험 등 일반 보험 3종의 상품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실손 상품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은 특히 고객들이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상품별, 플랜별 보험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청약과 수납까지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잠시 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